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이 지방선거 전국이 본격적으로 개막되기 전에 본인 죄를 다 털어내기 위한 공소 취소에 올인했죠.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를 내세워서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국정조사, 또 청문회 이런 것들도 막 열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 취소가 아니고 재판 재개돼야 된다는 그런 그 여론이 또 많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것이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 법안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만만찮게 불었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방선거 망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정청래 쪽에서 비상이 걸려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 정무수석 홍익표를 내세워서 그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무슨 뭐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죠.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청래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청래가 만약에 이번에 이기더라도 그 지방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또 당권을 겨냥을 해야 됩니다. 차기 당권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과 아니면은 친명 그 대의원들이나 그 책임당원들이 이렇게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들이 자기를 지지를 해줄 가능성 뭐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선거 끝나면 어쨌든 그 특검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 개딸들, 특히 그 중에서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을 다 일단 끌어모아야 된다. 끌어모아서 당권에서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아닌, 정청래는 지금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김어준이 있고 또 친문 세력이 있죠.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아닌 이 친명 쪽에 지금 김민식이나 아니면 송영길 이쪽을 내세워서 당권을 장악을 해야지 본인이 재털어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그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지금 여러 가지 스타벅스 사태를 비롯해서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다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악마를 하고 우파를 악마를 하고 스타벅스를 이제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마를 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개딸들을 총집결시켜서 극성 지지자들을 총집결시켜서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에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 이재명을 좀 이해하지 못할 은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딱 그 표적에 걸린 게 정용진 신세계 회장 아닌가 하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치기를 돌입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 지방선거가 본격 돌입하기 전에는 공소취소, 특검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는 뭐 그 연기가 됐을 뿐 아니라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전당대회 판을 바꾸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딱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걸려들었다. 정용진이 이재명의 셀프 삭제, 죄를 삭제해버리는 그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과연 이게 집권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악질 장사치의 패론행위다. 악질 장사치. 이 정용진을 악질 장사치로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패론, 금수 같은 행동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정말 어떤 적개심, 정오심 이런 것을 부추기려는 그런 용어 선택인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발을 맞춰서 이재명이 임명을 했던 장관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건호울 보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일제히 나서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이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하고, 이것을 또 서울청 강력수사단에 원래 일선경찰서에 갔다가 강력수사단에서 이 고발 사건을, 정용진 고발 사건을 가져가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곧 이 포트라인에 설 거다, 정용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광주에 4조 원 정도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광주 시민들의 수건 중에 하나가 대형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는 왜 없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신세계 그룹에서 짓는 상황입니다. 짓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진이 희생양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친명 강성 개딸의, 그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강성 개딸들의 표적이 정용진 회장이었는데, 이번에 이 스타벅스 이 일로 해서 완전히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 정용진 회장이 2022년 1월에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우파의 어떤 정치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게시물을 게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좌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뭐냐면은 그때 이 숙취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이렇게 썼습니다. 멸공. 이것은 보통 군대에서, 어떤 부대에서는 격려하는 구호이기도 하죠. 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이랬는데, 숙취해소제 사진과 같이 올렸기 때문에, 숙취해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최근에 또 보면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그때 했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했던 것이 지금 상황에서 또 대비를 시켜보면은 또 묘한 여운을 갖기도 하죠.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지금 최근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말이 다시 또 상기가 될 수 있고, 조만간 정용진 회장이 아마 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거 본인이 4조 원이 걸린 그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강주 지역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사업이 지금 신세계 전체가 표적이 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뭔가 메시지를 낼 텐데, 그때는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이런 메시지가 그때 빌미가 됐습니다. 이 좌파에서 정용진 회장을 공격을 하는 그 뒤에 멸공이라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이것이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자, 삭제 조치를 한 이유가 신체적 폭력 및 선동 가이드라인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니까 정용진 회장이 그때 발끈해서, 그래서 이제 좀 논쟁이 또 확산됐죠. 발끈해서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 그러면서 다시 멸공, 난 공산주의가 싫다, 이렇게 또 게시를 했습니다. 난 공산주의가 싫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도 SNS 태그에 멸공, 성공통일, 반공방첩,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또 조선일보 기사를 그때 캡처를 하면서 이 반중국적인 성향을 또 확인을 시키기도 했죠.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안하모인, 중국에 항의 한 번도 못해, 이런 기사였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는 기사였죠. 2021년이니까, 2022년 1월이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 때인데,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하면서 계속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또 캡처를 해서 이것을 올리고 하니까, 상당히 좌파에서 정용진이 잡혀가 찍혀서 계속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팔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맺었다. SNS 상에서. 그런 상황들도 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하고 절친이죠. 얼마 전에 배우자가, 정용진 회장의 배우자가 음악회를 하는데, 그게 직접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에서 날아와서 참석을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절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미 관계가 막 틀어지고 했을 때 오히려 잘 그 인맥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마 이 개딸 쪽에서는 좀 언짢아하는, 못마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특히 정용진 회장을 공격을 하면서 검수 같은 행동, 악질 장사치, 패론 행위, 사람의 인도급을 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성을 상실했다. 이재명이 이성을 상실했다. 최근에 하는 말들을 보니까 이재명이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최근에 앞뒤 없이 막 질러댄다. 그래서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뭐 스타벅스 문제도 그렇고 무슨 네타냐후에 대해서 뭐 전범이라고 하고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전에 뭐 또 이스라엘 군인의 그때 팔레스타인 그 전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막 곡해가지고 가짜뉴스로 막 퍼뜨리고 그런 것들이 이성을 좀 상실한 것 같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막 질러댄다. 몇 가지 상황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 역시 스타벅스를 겨냥을 한 건데 정용진 죽이기에 계속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지난주에는 무슨 뭐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SNS 이것을 통해서 막 정용진 죽이기를 했는데 오늘 또 했습니다. 휴일인데 휴일에도 SNS 그 X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4월 16일 진행한 사이렌 머거 이벤트라는 것을 꺼내 들면서 인두겁을 쏘고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 좀 벌겠다고 금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무시무시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게 뭐냐? 민주당의 정진욱이라는 의원이 있네요. 저도 뭐 이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강주의 국회의원인데 SNS에 뭐를 올렸는가 하면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이렌이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이죠. 일종의 뭐 여신인데 지중해 그 작은 섬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근처에 이제 배가 지나가면은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로 유혹을 해서 그쪽으로 이끌려오는 배가 난파돼서 그 선원들이 수장이 된다. 자, 그래서 이 4.16 그 세이렌 이것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에 이벤트에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의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용진이라는 의원이 그걸 이재명이 그거를 공유를 하면서 이 인두겁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막 또, 원색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 뭐 저희들이 사이렌 이렇게 불통하죠. 이 사이렌은 스타벅스 그 로고물입니다. 로고물. 그 스타벅스의 로고죠. 스타벅스 그 매장 갔으면은 이렇게 여성의 얼굴 같은 게 있고 막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하는 그것이 세이렌인데 그 세이렌은 스타벅스의 이 상징 그 로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4월 16일에 이벤트에 이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도 오늘 글을 올렸지만은 2년 전, 올해도 아닙니다. 2년 전 4월 16일에 있었던 건 그런 이벤트도 아니고 지금 주장하는 이재명이 주장하는 이벤트도 아니고 사이렌 클래식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다는 평범한 출시 공고였다.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 출시하는 공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4월 16일 날 했다고 해서 이거를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를 모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벅스의 상징이 그리고 모든 제품의 본론 명칭이 바로 세일런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그러면은 스타벅스 간판도 다 내려야 되느냐.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날, 그러니까는 그날 뭐 그 바다에서 선원들을 수장시키는 그 세일런의 얼굴이 있는 그 간판을 다 내려야 맞는 거냐. 그럼 4월 16일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냐. 그리고 그렇다면 달력에 참사일을 다, 여러 가지 참사일을 다 기록해 놓고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그날을 다 피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기 5월 18일에 뭐 탱크데이, 그리고
뭐 책상에 타. 그런데 그 15일에도 뭐 비슷한 행사가 있었고 20일에도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그러면 다 일일이 여러 가지 우리 뭐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달력에 해놓고 그날은 모든 걸 다 피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억지스러운 일이다 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 그 12월 19일에 그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이사를 했죠. 이재명이 용산에서 그것도 수백억 원 들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를 한 날이 작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하고 활짝 웃는 사진이 막 실렸습니다. 이사했다고 활짝 웃는 사진, 기자들하고.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12월 19일은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일주기 날입니다. 그 수많은 희생자를 낸 그 일주기 되는 날에 왜 그러면 이재명은 무안에 안 가고 수백억 원짜리 다 뭐 이사하고 나서 이사 잘 끝냈다고 판대수하고 기자들하고 끌끌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일이 그 날짜를 가지고 거기에 막 억지로 맞춰가지고, 사이렌이라는 것은 원래 스타벅스의 심볼 마크인데 그것과 관련된 신제품을 냈다고 4월 16일에 그것을 공시를 했다고, 이거를 이재명이 이 인두겁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걸 수를 놓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이성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오늘은 일간 베스트 거기에 대해서도 공격을 막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갈라치기로 볼 수 있는데, 일베 물론 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또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그 반론도 있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글을 인용을 하는데, SNS 글을 인용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있었고 그 후에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SNS 글을 올립니다.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확인도 아니고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조롱성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그 봉하마을에 와서 뭐 조롱을 했다, 그런 사진을 찍었다, 이거를 또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재명이 이렇게 떴습니다. 혐오 조장 사이트는 폐쇄를 하고 가진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 일베를 이제 없애버리기 위한 이것도 일종의 그 혐오감,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일단 스타벅스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것 여부하고 별개로 지금 고의성이 있었다고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다고 단정을 하고 막 이렇게 몰아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멸콩 이렇게 그 이미지가 있는, 멸공 이미지가 있는 정영진 회장을 비롯해서 이 우파 진영에 대해서 대대적인 적대감을 막 높이 끌어올리는, 정오심을 막 들끓게 하는 그런 언행들을 이재명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과 그 정권에서 장관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럼 이재명은 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가, 갈라치기를 하면서. 그건 일단은 맹목적인 충성파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선거 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안전판 마련. 선거 후에 다시 본인에 대한 공소취소, 어떻게 하든 죄를 다 털어내야 되는데 선거 후에 상황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다.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정청래가 확보한 개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친명 개딸을 다 이렇게 뭉치게 해놔야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바로 뭐 6월 끝나면은 지방선거 끝나면 전당대회 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결집을 해서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출마를 하면은 그쪽에서 정청래를 꺾고 당권을 잡아야지 자기 공소취소 그 법안을, 특검 법안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거 앞두고 막 몰아치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에서 이성을 상실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국 갈등을 부추겨서 이게
지방선거 승리에 일조하기 위해서 그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이재명은 이번 지방선거에 정청래가 다 이끄는데, 정청래 원탑을 해서 이끄는데 정청래가 큰 대성을 거두면은 이재명에게는 좋을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둬야지. 대성을 거두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8월달 전당대회도 정청래가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갈라치기를 한다. 그리고 우파 진영을 악마화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자기 지지층, 이 선거판에 다 이목이 집중되니까, 집중되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지렛대로 정용진 죽이기, 또 우파 악마화, 이것을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소 취소, 작업 불씨를 되살리려는 그 노력이죠. 당권을 친명에서 가져가 가지고 선거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 전국에 올 것이고, 8월에 새 대표 반명 노선의 정청래 지금 완전히 반명입니다. 김어준하고 같이 해서 뭐 조국하고 합당을 하려다가 친명, 이재명 쪽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하고 나서, 그때 이 김어준 방송에서 뭐 이재명의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양쪽이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지만 전당대회에서 크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론 악화가 된 것을 무릅쓰고 이 특검법 처리를 안 하는 대신 지금 그러니까 여론 악화 때문에 특검법을 처리를 못한 대신 이제 당권을 가져가서 특검법을 처리를 하려는 그런 이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친명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지방선거 때 그 여론의 주의가 몰리는 이 틈을 이용해서 자기 열성, 극성 지지층 총결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가져간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물 건너갈 뿐만 아니고 정청래, 김어준 이 진영에서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이것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좌파 정권, 좌파 안에서 반 이재명 라인에서 뭐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정청래나 이쪽으로 가져가 버릴 그 시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무조건 이재명은 친명이 이겨야 되고, 친명이 다시 당권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명 극성 지지층을 다 결집을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우파, 그러니까 정청래를 악마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파를 악마화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그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최근에 나오는, 원래 그전에도 뭐 인성 같은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험한 말을 많이 했지만은, 뭐 욕설도 하고 흉수 욕설도 하고 형에게도 욕설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집권자라는 사람이 이 감정을 그냥 막 그대로 표출하는, 오히려 뭐 과장되게 막 표출하는, 이것은 달리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셀프 방어용이다 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나중에 결집을 해서 당권을 다시 가져가지 않으면은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다시 해서 막 주도를 해버리면은 자기 재털을 내놓은 것은 안 해주고 아예 그냥 패싱하고, 청와대를 패싱하고 막 몰아치는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딸을 결집시켜서 정청래파 개딸하고 이제 붙어서 승리를 하는, 그래서 당권을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났을 텐데, 최근에 송영길이 정청래에 대해서 막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과 좀 맞물리기도 하죠. 송영길이 최근에 자기를 인천 연수갑에 공천 준 것은 정청래가 아니다, 당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청래는 왜 지방선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냐, 한마디로 왜 사전선거 운동하느냐, 당대표 경선 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견제를 하는 것도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이미 서서히 좌파 내부에서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건 선거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재명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정청래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심어놓은
자기 사람들 승리를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선거 후에 대비를 하는 거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요즘 뭐 코너에 몰려 있죠. 자기 뭐 경찰관 폭행이나 이런 거로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GTX 철근 누락을 그 쟁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정원호를 위한 지원 사격이죠. 정원호가 당선되고 서울시장으로 앉아 있고 해야지 자기 이제 우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 출신 하종우를 띄우기를 그때 공개석상에서 막 했죠. 뭐 저기 뭐 정청래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띄우기, 이 하종우 띄우기도 했고, 하종우도 자기 사람이니까.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을 지금 대거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국회의원 재보선하고 지방선거에 내보냈는데, 뭐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강원도 도지사로 출마했고, 김병욱 그 정무비서관 그 7인의 멤버 있죠. 친명 7인의 멤버는 성남시장에 가 있고, 그리고 국회 재보궐선거에 뭐 하종우, 또 전원수 대변인 한 달 하고 충남 아산을에 보낸 전원수도 있고, 김남준 성남라인 김남준 인천 계양을에 보냈고, 김남국 역시 7인에 경기 안성갑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청와대 참모들을 또 현장에 내보내서 자기 방어막을 치기 위한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 자기 오른팔 김용도 내보내려고 하다가 정청래에게 막혀서 이것은 무산됐죠. 자, 그래서 결국 이재명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처음에는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하다가 역풍을 맞으니까는 우파를 악마화해서 다시 국민 갈라치기로 아예 당권을 그러니까 친명 개딸을 결집을 해서 당권을 가져가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로 돌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키고 본인의 그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